다음 달 10일 열리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13일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칩니다.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남은 일정과 투개표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총장 되신 게 찾아보니까 한 9개월 되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 사무총장 하실 때,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되게 내부 승진으로 임명이 되어 왔는데 김영민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사법연수원장을 하셨던 외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선관위가 좀 위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부정선거 시비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위직 자녀 채용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발생하게 되자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들의 정당성마저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다면 국가로서 정말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일단 이번 선관위의 논란은 조직의 폐쇄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선거 관리 분야 측면에서 본다면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의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가정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외부에 표현해 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기구의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무처로부터 감사기구를 분리하여 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로부터 공모하여 외부 인사로 감사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임무는 선거관리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 투개표 방식이 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바뀌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투표용지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서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제나 누구든지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표 결과의 신뢰성을 또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했더라도 그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일일이 다시 또 수검표 절차를 한다면 뭐 저희도 이제 개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은데 이 결과 발표가 예전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실질적으로 물론
투표자의 수나 네. 실제 그 개표소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검표 절차의 도입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한 2시간 정도 더 네.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의 그러니까 38개 38개나 되죠. 네, 예. 38개 정당이 지금 후보자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네. 역대 최장의 투표 용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길이만 51.7cm에 달하는데 저희가 개표 사무에 사용하고자 했었던 네.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전면 수개표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개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표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 국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투명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것인 네.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개표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선거 치르다 보면 뭐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개표하는 이유도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가끔 보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선 이런 의혹조차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 부정선거 의혹은 기본적으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접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의 모든 과정은 사실 정당과 후보자의 참여하에 감시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소송 등을 통하여 실물 투표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기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극히 어렵다라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를 이유로 126건의 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개표 절차에 있어서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사전투표가 행해지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네.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사전투표 과정을 네.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보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이제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네, 일단 사전투표 장비는 네. 국가 전용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이용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비인가된 단말기는 사전의 연결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는 무선 통신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선망을 통한 네. 해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의혹 문제에도 대비해서 네. 투표지 분류기에는 인가된 네.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네. 더욱더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 부서를 선관위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네. 과거에 정보 보호 인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폭 13명으로 증원을 해서 네. 그 보호 능력을 강화하였고 그다음에 예산도 정부와 예산이 10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도움으로 63억 원으로 대폭 늘었군요. 증액해서 노후화된 그 보안 장비를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4시간 보안 관제 체제를
완벽히 구축하였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이버 공격 대응 영역을 한층 더 강화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거운동 얘기도 좀 해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고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종전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환으로 네. SNS나 인터넷,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완화돼서 지난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 본인의 부담으로 네. 제작하거나 구매한 일정 규모의 소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그 규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가로, 세로, 네. 두께 이런 부분들이 25cm를 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보다 더 크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AI를 이용한 이 딥페이크 기술로 이른바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 경우에 사실은 대항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시나요? 지난 8월부터 허위 사실이나 비방에 대해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AI 영상 딥페이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네. 금년 1월부터 AI 전문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하였고 네. AI 전문가로 추가 편성해서 AI 특별 대응팀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러나 이 딥페이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영상만으로도 저희는 우선적으로 차단 조치, 즉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가 네. 의심되는 영상을 네. 발견하시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상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서 후보자를 찍으려고 선택을 하려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정당을 보고 찍는 그냥 뭐 나는 뭐 A 당을 지지하니까 그 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찍을 거야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정책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에 네.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거가 단순히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실을 유념하시면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이 과연 실행한 것이고 장래 미래를 위해서 유효한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해외에서부터 우리 동포들이 정말 열심히 투표를 하죠. 이번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오늘부터 이루어집니다. 재외투표는 오늘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는데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모두 14만 7,989명입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제 사전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혹시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꼭 갖고 가라.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을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선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구동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리 저장된 이미지 파일로는 본인 확인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법에 읍면동에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인구 밀접 지역이나 관광 명소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본투표소보다 혼잡도가 가중돼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 투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총선이란 건 사실 민주주의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 총선을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누구나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정당과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 분께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꼼꼼히 살피시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출처를 확인하셔서 그 정보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허위 정보에 유혹되는 일이 없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선거 관리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